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도대체 안철수가 왜 윤석열과 야합을 했는지 그 지지자들은 그 속내가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해서 안철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먼저 해외에서 그 먼 길을 찾아 자신에게 투표한 분들에게 사과를 했고, 유세 중에 돌아가신 손평호 위원장에게도 보답을 못한 점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벌 떨리는 몸짓으로 시작된 방송에서 안철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단일화를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말들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하게 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 용서 없이 퇴출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 발밑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안철수 눈에는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로 보였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분이 여기 그 채팅창에서도 쓰셨던데요. 저 협박 당한 적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 대한 소문을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단일화를 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벌써 나왔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를 계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믿어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 그리고 땀 흘린 사람들이 그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상식인데 그런 상식이 무너져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저는 꼭 바꾸고 싶습니다. 모든 걸 바쳐서 그런 나라 부조리 다 고치고 정말 반칙 특권 없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정말 한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동안 살면서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나 싶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땀 흘리는 사람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사람이 윤석열과 야합을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가장 반칙과 특권을 크게 누리고 있는 사람 발밑에서 무슨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입으로도 윤석열 찍으면 1년 후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고 말을 해놓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사람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 무슨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상식을 주장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주장합니까? 그동안 안철수의 속도 모르고 그를 지지하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대단할 겁니다. 실시간 댓글에는 안철수를 끝까지 응원한다는 댓글도 소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실망했다는 댓글과 단일화 결단을 비판하는 성토의 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결국 안철수는 이용만 당하고 또 팽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이후 합당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단일화 발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퇴세를 전환하며 성명서까지 내팽개치고 뒤도 안 보고 돌아섰습니다.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어차피 국임당 입장에서는 선거 끝난 마당에 안철수와 결을 같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대통령을 배신한 자와 국민을 배신한 자, 누가 먼저 배신을 당하게 될까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생각은 안 해본 것일까요?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안철수가 모를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었길래 저런 결단을 했는지 그 속내까지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서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왜 이재명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경우에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니까요. 예. 가장 어떤 우려스러운 전개 방향. 그래서 이건 좀 경계하라는 어떤 그 말씀은 어느 부분인가요? 가장 향후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뭔가요? 만약 그 지실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철학이나 정서나 문화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 한 20년 전의 주류, 예.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거기에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곧바로 생길 문제는 예. 달라져 있는 기술적인 조건, 그 달라진 기술적인 조건에 맞는 문화, 예. 이런 것들 관습 예. 또는 새로이 형성된 관행 예.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바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일 우려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예.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지는 못해요. 예.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막는 것은 가능하다고 예. 봐요. 그게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컨대 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표방을 했는데 예.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다. 예. 그럼 바로 사법 처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 그런 식의. 예. 예. 결국은 검찰에 대한 우려랑 맞물려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크신 건가요?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예. 검찰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 이루어졌고 예.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집회 이루어졌는데 예. 조국수 집회 예. 그 둘 모두가 다 진행이 됐어요. 예. 일부 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사법 처리를 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예. 기본적으로 정부와 경찰이 그 집회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예. 그것을 이제 교통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해주고 예. 이렇게 해서 그 양쪽의 극단적인 의사표현, 극단적인 내용의 예. 으로 상반되는 예. 의사표현이 다 가능하게끔 해왔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 다 사법 처리감이다 이렇게 말을 20년 전 공개적으로 기준으로 했잖아요. 보면요. 예. 20년 전 기준이에요. 예. 그게. 근데 그거를 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예. 쓸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사람들과 이견이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대화하는 문화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저번에 그 검찰 앞에서의 시위도 그런 표현을 쓰셨죠 이미? 그럼요. 그, 서초동 집회는 사법 예. 처리 감이었다고. 예. 그 그러면서 표현,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주무르기 위해서 인사를 함부로 하고 예. 검찰청사 주변에서 그 시위하는 걸 다 방치했다는 비난을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매우 중대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예. 이런 발언들이 그냥 넘어가는 우리 언론의 풍토가 저는 예. 개탄스러워요. 예. 어떻게 이런 발언을 예. 그냥 방치할 수 있는가? 이건 그냥 예. 반헌법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예. 그게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거꾸로 돌리지 못해도 근데 거꾸로 어느 정도 후퇴시킬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후퇴까지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못 돌아가요. 예. 못 돌아가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해체하고 나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한 예. 것처럼 이미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문화들이 정립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완전 봉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걸 봉쇄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그 마찰에 예. 소모되는 예. 그런 시기들이 올 수 있죠. 사회적 그 마찰로 인한 낭비. 예. 예. 그게 굉장히 대립.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 아, 그 부분이 가장 그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일부 한 굵은 줄기 하나가 검찰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뭐 검찰은 검찰 권력. 예. 무한정 검찰 권력을 행사하게 되겠죠. 예.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예상하신 대로 될 가능성이 되면 혹시 좀 이런 부분은 좀 뭐
경계하시라, 뭐 혹은 경계하라,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되고 나면 얘기. 알겠습니다. 예. 그걸 되고 나면 모시는 걸로 하겠다. 네, 그냥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예. 공적으로 아는 관계인데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번 이제 만나보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직접 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예. 미디어에서 이렇게 그려낸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무슨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제가 무슨 저한테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제 예. 말을 의심하셔도 좋은데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정부에서 일을 하거나 뭐 공적인 자리를 받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는 예. 사람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글 쓰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생각을 정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예. 대화가 잘 되고 네. 그리고 뭐 완벽한 사람은 전혀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뭐 누구나 다 그런 것처럼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점도 있을 예. 수 있지만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이 제가 이재명 후보를 정치인으로서 가장 신뢰하는 이유예요. 예.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요. 예. 그리고 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예. 일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적 역량을 동원해 낼 때 예.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예.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게는 그것만큼 중요한 자질이 없거든요. 예. 그 점이 좀 믿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예. 거. 이게 못 믿으시겠으면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수원의 대학생들과 대화한 거라든가 뭐 경기도의 계곡 그 철거 대상이 됐던 사업장의 상인들과 대화한 거라든가 그걸 보시면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진솔하게 타인과 때로는 대립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도 예. 대화할 줄 아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것은 이 사람은 이견을 가진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과도 터놓고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예. 그거 하나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자들의 절박함이 승패를 가르는 선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진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예. 혼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주변에 가능한 모든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예. 함께 투표하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얼마나 어느 쪽에서 많이 하냐에 이게 달려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죠.